네, 반갑습니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하는 이슈들, 그리고 수혜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오늘 사우디 삼성 원전 지금 네옴시티 쪽으로 러브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635조, 지금 이제 이 원자력 시장이 35년까지 어마무시하게 지금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대박난 이 종목, 원전 저평가주 탑3 종목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원자력 협회 WNA 쪽에서 2035년까지 원전의 신규 설비만 1635조의 투자가 들어간다. 얘기를 지금 언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원전에 지금 뭐 빌 게이츠라고 하던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 쪽하고 나트륨 소형 원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억만장자들이 이 원전 쪽으로 집중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억만장자들이,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억만장자들이 왜 원전에다가 현재 투자를 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돈이 굴러가고 여기서 이제 수혜주 종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탈석유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사우디 쪽에서 뭐 석유가 고갈이 되고, 아니면은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쪽에서 25년이었나요? 여기부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가 되고, 조만간에 이제 유럽 전역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운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판매뿐만이 아니라 운행까지 아예 싹 다 금지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탈석유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중동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이런 영향력 유지 내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석유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지금 이제 640조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와주고 있고, 지금 사우디 쪽에서는 공공연하게 국가의 발전 모델을 우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 이주용 부회장하고 사우디의 왕세자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뭐 19년 당시 때 이제 뭐 방한 일정 잡았을 때도 이재용이 주선을 해가지고 국내 이제 5대 재계 총수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왕세자와 이제 뭐 차담회를 진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분이 깊은데, 여기서 지금 사우디 쪽에서 원하고 있는 발전 모델인 대한민국,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표를 하는 삼성전자, 그러면서 탈석유를 넘어서 원전을 차세대 원전으로서 지금 이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서, 이번에 수주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에 대해서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원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섹터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큰 내용들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수혜주 종목들 나와주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투자자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럽 쪽에서 텍소노미, 그린에너지의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이 된 거 다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장 지난주에 나왔었던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텍소노미 지금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럽 추세에 따라서 원전 텍소노미에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 텍소노미, 우리나라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부에서 원전 포함된다,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 정부에서 막대하게 쌓아놓은 이 녹색 투자 자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쪽이 도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텍소노미 쪽으로 원전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정부 이 원전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 정책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쉽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쌓아놓은 이런 펀드 자금들까지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친환경 정책 지금 전 정부가 5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놨었던 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나토웨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의 유수의 국가들이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고 싼 아주 가격 경쟁력이 좋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지금 원전 협력 정상회담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 대통령실 쪽에서 지금 언급을 했고요. 영국 지금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영국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정도 동안의 원전 가동 비율을 60%에서 70% 이상 어마무시한 투자를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국 쪽에서 에너지 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토웨이에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전 협력에 관련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EU 쪽에서 텍소노미의 원전에 대한 그린 에너지 포함을 할 것으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줬어요. 일단은 그 중에 하나 신규 원전 지금부터 설치가 될 신규 원전까지는 뭐 어떠한 그런 기술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쓸 수가 없고 각 분야마다 지금까지의 최고의 기술력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겠다. 무조건 최고의 기술력으로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지을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게 됐습니다. 뭐 중국이라던가 러시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 기술력 우리나라가 앞설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까지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다른 원전 수출국들 대비를 해가지고 프랑스나 뭐 러시아, 중국 쪽 대비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가격 경쟁력 같은 것도 좋기 때문에 유럽의 신규 수주의 경쟁력이 높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원전 부품, 자재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업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닥부터 소매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황소 채찍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업종이 활기를 띨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원전 중소기업들 지난 5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폐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위치를 하고 있는 창원공단 완전 그냥 뭐 박살이 났습니다. 주변 뭐 상권들 작살이 났고요. 뭐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반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두산에너빌리티 적자로 가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 정부 친원전 발표 이후에 원전 업계가 화색을 돌고 있다. 은행 대출 지금 규제가 풀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다시 늘고 있다. 지금 은행에서 먼저 대출해주겠다고 연락을 오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하겠다고 연락을 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원전 중소기업 탈원전 여파로 폐업 직전이었는데 5년 만에 현재 채용이 재개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 업체 계약 건수 16년이었죠? 16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진행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2020년까지 진행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반에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아주 급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은행이 먼저 찾아온다라고 공공연한 비밀로서 원전 중소기업들 쪽에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쪽으로 활기가 굉장히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 현재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서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 정책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전기 가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나토웨이들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 쪽에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유럽이라던가 서방 쪽이나 뭐 중동 쪽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단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기술 경쟁력 세계 최고다. 굉장히 광고를 하고 왔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원전 사업은 지금 이번에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조선업황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거제도 지역이 지금 창원처럼 뭐 작살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거제도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이제 조선 업황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근처에 이제 상권까지 활기를 띠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정부 원전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 기대감 현재 나와주고 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해외 이 세일즈를 담당을 하는 한국수자원 이쪽에서 이제 SMR 컨퍼런스를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 행사로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9월 정도에 개최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8월 그리고 지금 7월 중순 이후부터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들,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원전 이슈들 같은 경우는 지겹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정책을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휘청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타이밍에 이거를 반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물가를 잡는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타이밍에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뭐 국제원자력기구라던가 미국전력연구원이라던가 세계 중수로 운영사 모임 이런 해외 유수 원전 기관 기업들이 대규모 참석을 하는 이 국제 행사를 국내 지금 한수원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7월달, 8월달 계속적으로 뜨겁게 원전 이슈가 달아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 정책 이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살펴보셔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 뭐 대통령 선거 이때 정책으로서 당연히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대북 정책 이전 대통령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서 당선이 되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 대북 경제 협력 쪽으로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선되고 나가지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전부터 당선되기 1년 전부터 한 2년 3년 정도 동안에 대북주가 완전히 올라갔는데 당선되고 나가지고 한 1년 뒤에 2018년 6월이죠. 이때 대북주의 가장 큰 상승세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50%, 100%이 정도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쪽에 500%짜리 파동이 나오고 그런 움직임들이 당선 이후에 1년 이후에 벌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이후부터 원전 쪽 정책이 지속적으로 들이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판이 그때 당시 기대감하고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 정부와 원전 정책이 떼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한 지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분간 정부 정책적인 부분은 원전 쪽으로 치중이 돼서 진행이 될 거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은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이 국제 행사 국내로 이제 참여를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쪽에서 이제 전 세계에 SMR이 1000개 이상이 설치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35년에 700조 원 시장 규모가 육박한다. 뭐만 SMR만. 그래서 지금 SMR 포함을 하고요. 원래 진행이 되는 대형 원전 그러면서 원전 해체 그러면서 이제 고준위 원전 폐기물 관련된 이런 시장들을 전부 다 합해 본다라고 했을 때 향후 2035년까지
1600조 이상이 되는 어마무시한 시장이 지금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원전 설치에 대한 아니면은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적인 방향을 틀어버릴 정도로 지금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히나 러시아 쪽하고 밀접하게 좀 맞닿아 있는 동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주 세일즈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안에 임박해 있는 그런 이벤트만 체코 쪽, 폴란드 쪽 약 50조 원 정도 달하는 원전 수주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주를 따낼 것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나토 회의 참여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왔다. 본인은 이제 치적을 얘기를 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4천억 예산을 이 SMR 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리백 참여를 합니다. 아리백은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진행할 때 TV 토론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일었었던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리사이클링 재활용 재생 에너지를 100%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제 이 기업에서 사용을 하는 재생 에너지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석탄 에너지나 이런 탄소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로 100%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RE100이 당연히 뭐 법적인 제재는 없다라고 하지만 반강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EU에서 어쩔 수 없이 아리백을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EU 쪽에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에 대한 영향이 명백한 위험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화석연료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 운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현 임기 안에 원전 전력 생산의 원전 비중 30% 이상을 꼭 만들어 놓겠다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대기업들이 왜 이 아리백을 억지로 참여를 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ESG 경영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안 좋다. EU라던가 미국 쪽에서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아니면은 벌금을 맞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ESG 경영을 주주총회에다가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왜 안 하냐?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너네 거 공매도 칠 거다. 이런 식으로 ESG 경영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쪽이 아리백에 참여를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 부양의 신호탄으로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원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그룹 차원에 있어서도 원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전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이번에 국민 기대 부응을 해야 됩니다. 광복절 사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이재용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정재계 이제 인사들이 그 광복절 특사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6년째 썬밸리 컨퍼런스를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동력을 잃을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지금 이제 썬밸리에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열립니다. 여름 휴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법적으로 지금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취업 제한 조치가 취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판 일정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썬밸리 컨퍼런스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이런 지금 광복절 특사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은
호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 지지율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여당 야당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버렸어요. 역전당했죠. 다시 재역전. 그래서 지금 정부 지지율이 반등 계기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기 초에 이렇게 못한다, 그 지지율이 나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레임덕이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계기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옴시티 수주라고 하던가 동유럽 쪽으로 원전 수주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지지율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50대, 60대들 예전에 이제 중동 붐에 대한 기억이 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발판이 됐기 때문에 이런 해외 수주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잘 알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기대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부응을 해야 되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밸리 컨퍼런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글로벌 억만장자 보입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CEO 전부 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핵심 인물들이 이 썬밸리 컨퍼런스에 총집합을 한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2002년 때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때 이후로 매년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뭐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던가 아니면 불법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참여를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억만장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차 마시고 맛있는 거 밥 먹고 뭐 골프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사업 논의들이 수장들이 딱 만나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3년도 당시 때 스마트폰 경쟁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이때 이제 뭐 애플 쪽에서 삼성전자 보고 뭐 카피캣이다. 맨날 우리 거 따라하고 불법 저지르는 애들이다. 하면서 소송전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아주 그냥 소송 금액원이 뭐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팀쿡 애플 CEO와 이때 2014년 당시 때 만나가지고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금 얘기가 나와줄 수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그룹 입장에서도 아주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정도로 지금 3나노 공정에 있어서 필요했는데 승자 독식입니다. 파운더리 시장이 삼성전자가 조금 무리를 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GAA 공정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론으로만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이 GAA 공정을 양산으로서 이끌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번 타이밍에 승자 독식으로서 TSMC를 잡으면은 너무너무 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세일즈가 3나노를 지금 양산을 하기는 했는데 시제품에 대한 세일즈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못하고 북미 총괄 사장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 지금 일단 참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계 사업이나 취업 제한 이 제한에 대한 해제를 대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 8.15 특사 때 아주 유력하게 검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그 사면 특사 처리가 되지 않았었던 뭐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또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토큰 사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수주전, 네옴시티 수주전에 있어서 삼성이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지금 사우디 아람코 파트너사 쪽으로 선정이 됐죠. 이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대 쪽하고 삼성 쪽하고 컨소시엄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네옴시티의 1조 규모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이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옴시티가 아주 그냥 미래 도시를 건설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도로가 없어요. 지상에. 예. 지상에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됩니다. 그러면은 뭐 다 걸어 다니냐? 서울 44배 크기라는데 서울 44배 크기를 1년 동안 걸어 다닐 것이냐? 이게 아니겠죠.
이 도로라던가 지하철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어디로 뚫는다? 지하로 뚫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널 공사 수주라고 하던가 기반 산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사우디 쪽에서 640조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44배 되는 땅에 지하를 다 뚫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수주 금액이 수천억 대, 수십조 원대, 수백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동 컨소시엄 지금 현대 삼성이 이번에 네옴시티 쪽으로만 원전 10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8조 원 정도 뭐 1500, 1800 여 정도 메가와트 크기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주 금액이 한 8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0개만 한다라고 해도 100조 원 규모가 되는 거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현재 중동에서 수주 경쟁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굳이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수주 경쟁으로서 압도적인 현대가 왜 삼성 쪽하고 컨소시엄을 짰냐?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사우디 쪽에 빈살만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제 빈살만이 권력 투쟁 과정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쪽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이 도움이 여론을 좀 잠재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었고 특히나 지금 네옴시티라던가 신사업 모멘텀 쪽으로 가져야 되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첨단 사업으로서 가야 되는 이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에 있어서 삼성 쪽에 대한 역할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640조 원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3, 40%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주 규모 200조 원에서 300조 원대 육박이 됩니다. 제2의 중동품, 예전에 사우디 갔었던 그런 중동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보신다라고 하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19년도 당시 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좀 다 모아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차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를 해서 640조 네옴시티 수주전 삼성이 최대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원전에 대해서 글로벌 협력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WNA 추산 1635조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기적인 35년까지만 세계 원전 시장 규모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원전 시장 점령 나선 한국 건설사다. 삼성이 SMR 전 세계 1위 미국의 뉴스케일과 동유럽 원전 수주전을 현재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동유럽은 지금 동유럽 수주전과 사우디 수주전이 현재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기 이슈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향후 지금 동유럽 원전 단기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나라만 5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럽, 그러면서 중동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삼성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냐? 유럽 진출, 동유럽 진출 아니면은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협력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진행에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쪽과 뉴스케일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중동 지역을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 쪽과 협력을 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협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 수혜까지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 단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네옴시티 쪽에서 수주를 한 부분도 터널 공사였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은 단계적으로 지금 건설 수혜가 굉장히 막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내부에서 이제 건설 이 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들시들해졌어요. 서울 뭐 재건축 상황에서도 유수의 뭐 건설사들이 지금 입찰을 안 했다라는 얘기 들리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금 시들해진 건설 경기에 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원자재 이슈 같은 경우는
기름 부자들한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빨리빨리 지금 탈석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세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루빨리 지금 본인들의 영향력, 오펙의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 수에 있어서 건설주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35년까지 원전이 1635조 원의 시장 규모가 진행이 된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2035년 전 세계 신규 원전 시장 규모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대하게 나와줄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업 규모가 왜 잡혀졌냐라고 하면은 EU의 텍소노미 때문에 원전 해체, 사용 후 해결료 시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경제적인 이런 안정성을 고려를 했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서 차세대 원전으로서 지금 평가를 받는 이 SMR,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 등등 진행을 했는 상황에서 원전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SMR 시장이 지금 대형 원전 시장 뒤를 잇는다라는 거예요. 800조 원짜리 지금 대형 원전 시장을 지금 640조 원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5년 640조 원 규모로 시장 규모가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 커진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이 SMR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원전 사업에 있어서도 신사업 모멘텀들, 신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삼성 부유식 소형 원전 모델을 개발을 했다. 이게 뭐냐? 삼성중공업이 바다에다가 띄우는 원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플랜트라던가 이런 이제 배 시설들 같은 경우를 띄워가지고 부유식으로 여기서 이제 건설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덴마크의 지금 원전 회사인 시부그 쪽과 지금 협력을 해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최대 800메가와트급의 발전 설비 모델을 개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지금 세계 최초로 부유식 소형 원전 모델을 개발을 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굉장히 뭐 시베리아라고 하던가 뭐 북극 쪽이라고 하던가 러시아 쪽에서 실제로 지금 이 부유식 원전 모델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껏 해봐야 50메가와트급도 안 되는 굉장히 원전으로 불리기 민망한 수준의 그런 전력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삼성 쪽에서 덴마크 원전 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800메가와트급의 발전 설비 모델을 개발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 평균적으로 한 1600메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거에 최대 80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모델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배에다가 대형 원전을 둥둥 띄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엄청나게 뭐 우려가 되고 있는 안전성, 환경성의 우려를 단번에 지우게 되면서 실제로 부유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원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겼을 때 뭐 좀 대피를 해야 되는 긴급 반경들이 기본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 한 15km에서 2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유식 원전 같은 경우, SMR 원전 같은 경우는 대피 반경이 1km도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내놔 버린다라고 하면은 인접 국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진행이 되는 주민들의 우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진행이 되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겠죠. 지금 체코라던가 폴란드 이쪽이 지금 단기적으로 맞닿아 있는 원전 수주 모멘텀의 단기적인 이슈라고 했었죠. 여기서만 나와주고 있는 게 50조 원 규모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와 인접 국가들 조금 좀 GDP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서로 그냥 국경에다가 원전을 같이 공동 건설하자, 이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를 달고 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의 온수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지금
석탄을 떼기 시작을 했어요. 석탄 지금 완전 금지가 돼 있었는데 석탄 발전소 재가동을 하는 게 국회에 긴급하게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굉장히 지금 맞닿아 있는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원전 신규 투자 플러스 50% 이상 확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15%에서 원전 발전 비중 지금 단계적으로 한 3, 4년 정도 안에 25%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삼성의 부유식 소형 원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국, 프랑스 아니면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탈원전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체코 빼고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은 전부 다 바다 인접 지역이에요. 이거 수주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바다 지금 이제 밀접하게 인접을 하고 있죠. 덴마크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섬나라기 때문에 그냥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접 지역에 이 부유식 소형 원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네옴시티,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흑해 그냥 사막에다가 떡하니 그냥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해죠, 홍해 쪽에 그냥 떡하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지금 신규로 원전 수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네덜란드 아니면 방금 삼성과 공동 협력을 하고 있는 덴마크 지금 이제 그 원전 회사 쪽과 삼성전자가 협력을 해가지고 부유식 원전을 만듭니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폴란드,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로 이제 뭐 리투아니아, 뭐 라트비아, 뭐 여기 전부 다 지금 바다 쪽하고 민접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얘네들이 벨라루스나 러시아 쪽하고 다 이제 좀 맞닿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원전을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바다 쪽으로 인접을 해 있다. 그래서 원전 신규 투자 진행을 하는 유럽 국가들이 해상에 근접을 하고 있고 사우디 지금 탈석유 산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수교 60주년입니다. 사우디 쪽하고 고위급 방문이 추진이 되거든요. 여기서 부유식 원전 그러면서 SMR 아니면 삼성과 현대의 지금 컨소시엄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서 원전 설비 관련된 내용으로서 신규 수주 지금 이슈들 터질 것으로 현재 굉장히 강력한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원전 쪽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기술력이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두산중공업 쪽이에요. 두산중공업 쪽. 이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담수화, 해수 담수화 설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중동 쪽으로도 수처리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슈들이 불러 일으켰는데 이번에 지금 640조 원 네옴시티 건설에 있어서 사우디 담수화 수주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시노펙스가 현재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뭐 산업용수, 먹는 물, 바닷물 걸러내는 이런 필터 전문 회사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이제 사우디 담수화 사업을 수주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해수담수화 협력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수담수화 설비 지금 사우디 쪽에서만 12억 달러 정도 규모로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두산 쪽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겠죠. 여기서 같이 이제 해가지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전 설비뿐만이 아니라 원전 장비들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뉴스케일 쪽과 협력을 해가지고 원전 수주 관련된 기대감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두산, 현대, 삼성 엄청나게 이제 이 중동 쪽에서 원전 투자 붐이 불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차적인 부분으로 이 대규모 뭐 이제 기반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이 수처리 기업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글로벌 이미 지금 올해 네옴, 더라인 지금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용역의 PM 용역 전문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신규 설비를 진행을 할 때 뭐 원가라던가 아니면은 도시 설계라고 하던가 도시 관리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 필요한 그런 도시 계획들을 짜는 프로젝트 용역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우디 PM 용역을 잇따라 지금 한미글로벌 쪽에서 수주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더라인 30억대 용역 수주를 했다.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글로벌 사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예비 용역이다. 향후 수천억 규모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 수주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다. 현재 지금 사측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형엠텍 원전 내진 설계 및 원전 터빈 부품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전 부품들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신고리 원전, 울진 원전들 쪽으로 삼형엠텍이 터빈 부품 공급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재개를 하고요. 그러면서 신규 수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세일즈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단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산중공업의 원전 터빈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원전 발전소의 내진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뉴스케일 쪽으로 300억대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삼형엠텍, 뉴스케일이 지금 삼성전자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유럽 원전 진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혜주 쪽으로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같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같이 원전 장비들 납품을 할 수가 있겠고 삼형혜택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진 중동 원전 수주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SMR 쪽에서 특급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빌게이츠 동맹에 차세대 원전 SMR이 부각이 기대되고 있다. 지금 우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번에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로서 붙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언제까지 처리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내놔야 된다 말을 했었죠. 지금 현재 우진 같은 경우는 UAE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원전 기기 공급했었던 유력이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해외 K원전 첫 수주했었던 바라카 원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투자를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쪽에다가 지금 이제 SMR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진이라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쪽에다가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할 정도로 SMR 쪽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이 의뢰를 했습니다. SMR 개발을 해달라, 모델들 설계해달라. 여기서 개발 과제를 완료한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꼭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 지금 네옴시티 수혜가 원전 쪽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지금 이제 이 네옴시티 쪽으로 원전 수주만 10개 이상, 100조 원 이상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네옴시티의 기본 인프라 수혜까지 건설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이 이슈가 방대하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커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데 꼭 반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성 원전 저평가 기업들 종목들 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던가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이 구글 플레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구글 플레이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다라고 치시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어플 나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어플인데요. 여기 어플 이렇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이제 제공이 되는 증권투데이 장전 시황 매일 여러분들이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할 것인가 이 증권투데이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진행이 되는 테마주에 있어서 현재 이 테마주가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테마 차트 분석까지 매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해당 정보들 100% 무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승주 급등 타이밍 유튜브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댓글까지 써주신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모레도 우리 급등 타이밍은 매일매일 유튜브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